포스트 코로나 실험실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의 예술 창작과 비대면 예술 발표에 관한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뉴욕 기다리쌤과 코로나 시대에서의 비대면 소통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뉴욕에서 살고 있는 유튜버를 하고 있는 뉴욕 기다리 쌤이라고 합니다. 물론이죠. 네, 의자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클릭을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제가 보게 됐는데 유심히 한 2편 처음에 보다가 지금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버를 하게 된 계기는 미국 생활을 통해서 많은 이민자들 그리고 한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코로나가 팬데믹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에 계시고 또 어려움을 느끼시면서 정보를 많이 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와 또 많이 구독자가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말씀을 드렸었던 대로 그 팬데믹 이전에 제가 팬데믹이 이제 작년 3월에 시작을 했죠. 보통 평균 시간을 따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 제가 한 7, 8개월 전에 셋업을 하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팬데믹 이후에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뵙게 되면서 그분들과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실방도 제가 라이브 방송도 시작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또 팬데믹에 관련되어 있는 백신이라든지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의 루머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혼란이 있을 당시에 많은 분들이 자주 소통을 원했고 또 그 소통에 대해서 제가 또 부응을 해야지만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최근에 와서는 매일 1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일 방송이 한인들과 또 미국 외에 전 세계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교민들을 위한 정보가 될 수 있고 또 관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슈들만 모아서 매일 방송을 하고 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교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남, 얼굴을 맞대면하고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는 이제 고정관념이 있었죠, 그전에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이라는 신조어도 우리가 이제 능히 쓰는 그런 언어가 됐고 또 학교에서도 줌이나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간접적인 소통과 비간접적인 만남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 외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지금 나가는 영상처럼 동영상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이제 소통이 직접적인 어떠한 예전의 만남 형식으로 거의 비슷한 분위기의 모습으로 추세가 흐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오랜 동안 해오면서 사람들과 만남이 사실 많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만남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또 사업 관계를 얘기했을 때와 또 지금의 사업 관계는 아니지만 어떠한 이해의 목적은 있죠. 이민 생활에 관한 정보라든지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있죠. 살면서 인간으로서 또 어떤 라이프 타입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제작을 해서 제가 그 영상이 나가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해주시죠. 그 댓글에 대한 부분이 몰랐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과 답이 오가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는 듯한 어떤 그러한 대화가 댓글이 달리고 그 댓글에 또 다른 댓글이 달리고 그러면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 어제의 댓글이 오늘의 바로 답변이 또 될 수도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
구독자분들은 저를 보시죠. 근데 이제 저는 구독자를 볼 수는 없죠.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입장에 글로써 저는 그분들의 얼굴과 표정을 읽어야지만 되죠.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좀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대화에 있어서 저는 상대의 얼굴을 읽지 못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비간접적인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만의 팁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한 7개월 전까지는 매주 라이브 방송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는 굉장히 끈끈하다는 어떤 이제 인맥 네트워크 관리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방송을 내보내는 입장만 더 위주가 되다 보니까 다소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사실 이제 구독자하고 자주 소통하는 방법이 되어야지만 될 텐데요.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콘텐츠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나 아니면 만남에 관련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줌이라든지 이제 1대 다수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의 활용이 앞으로 이 동영상의 콘텐츠에 접목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관객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앞에 앉아 있죠. 우리가 연극이라든지 그 외에 뭐 뮤지컬 공연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개념의 직접적인 대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까 같은 프로그램의 어떤 접목 이런 부분이 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약간 내가 행설수를 것 같아. 그 질문 너무 어렵다니까. 또 물어보세요. 당연히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고 더욱더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보면서 보는 이가 비간접적으로 얻는 경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 그 부분은 당연히 무시할 수 없고 현재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나 또 크리에이티브 창작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라보는 재미라는 게 있죠. 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앞으로 활성화는 더욱더 될 거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나나의 예술 작업실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께서는 느끼시겠지만 사실 컨텐츠라고 하면 하나하나 많아야 두세 가지의 작업에 대한 주제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나의 예술 작업실에 출연하시고 또 다루어지시는 어떤 컨텐츠 또 주제의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죠. 왜냐하면 작가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소묘, 조소의 시작서부터 관련해서 어떤 다양한 예술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채널이죠. 나나의 예술 작업실에 제가 흠뻑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하게 오늘은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이런 작가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럼 내일은 관련되어 있는 작가분이 아닌 전혀 다른 분야의 작가분을 만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서는 그 작가분들의 그 모습을 담고 인터뷰를 해주시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우면서도 그분들의 개인적인 모습, 생각, 또 표현 그리고 작업실에 어떤 담아두지 못하는 비하인드의 내용까지 담아주시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원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저 또한 비간접적으로 감사함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즐거움을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